이재용, 최태원의 큰절을 했다. 그러면 이건 내가 팔삐 들었다 실토한 것 아니냐. 일단 제가 오늘 제 앞에 신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조간신문들 중에서 정말 이거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언론에서는 거의 다 호남의, 그러니까 호남, 정확히 광주, 전남에 반도체 몰빵하는 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남 뭐 전력 자립 뭐 어쩌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하려면은 거기에 전기하고 물하고 그다음에 인력 인재하고 또 이렇게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가 이렇게 뒷받침되는 거 이 네 가지가 필수 요소죠. 그런데 그 네 가지 다 호남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력 자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널뛰는 재생에너지 가지고 재생에너지로는 팹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들. 3년 전에 환경부에서 영산강이 물 부족해서 여수 산업단지 공급도 우려되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이 반도체를 짓느냐 뭐 이런 우려들 막 쏟아졌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언론은 이재명의 무조건 찬양하는 언론들이 있죠. 그 언론들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거기는 그냥 찬양 일색인데 실제로 이거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언론 보도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오늘 이 양쪽에 이재용, 최태원 딱 앉혀놓고 청와대에서 마치 뭐 국가 100년 대계를 완성한 것처럼 그렇게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무슨 뭐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 대한민국 대도약이 아니고 호남, 광주, 전남 대도약. 그런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는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이다. 그러면서 뭐 800조 원 규모 서남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광주, 전남 말을 안 하고 서남권이라고 합니다. 서남권이면 어딥니까? 광주, 전남이지. 서남권에 총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팹, 충청권에 81조 원 규모의 패키징 거점,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550조 원,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핵심은 이 광주에 가는 반도체 클러스터 짓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이재명이 이 반도체, 광주 반도체 투자를 설명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서남권이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광주 전남이라는 표현을 직접 안 쓰고 이것도 어쨌든 서남권 등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서 뭐 압도적인 공급 역량을 미리 확보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자, 기존의 용인, 평택, 용인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SK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짓고 있는데 이게 2048년, 46년 이때까지 목표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재명 정권에서 그거 뺏어가는 게 아니야. 이제 그것도 다 차면 더 이상 없으니까 그 이후에 거 할 거야. 그럼 2050년, 어떻게 됩니까? 2026년이죠. 2048년까지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2050년에 강주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뺏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미애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는 거죠. 왜 뺏어가겠다는 말이 되는지 잠시 후에 그것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재명이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그리고 뭐 호남이 장기간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기회가 된 측면이 있다. 이번에 균형 발전, 지방 균형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균형 발전이 아니고 자, 호남이 용수도 풍부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 일대다. 제가 말씀드렸죠. 용수 3년 전에 환경부에서 영산강 물 부족해서 여수 산업단지 공급도 안 된다. 물, 전력, 이재명 무슨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하다.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로는 이게 저기 그 원자력 발전소 덕인데 이 널뛰는 재생 에너지 가지고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것 가지고는 이게 폐 뭘 가동조차 어렵다. 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리고 자 뭐라고 하느냐 이재명이 오늘 이 발표는 물론 기업인들의 결단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기업인들이 결단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바람 비틀었고 그것이긴 하지만 무슨 우리가 국가적으로 가지고는 역량들을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어쩌고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낸 일 중에서 가장 큰 국민적 역사적 성과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해낸 일이 없죠. 해낸 일이 없는데 요거 팔피트가 했다고 역사적 국민적 큰 성과다. 그럼 왜 다른 지역이 강주만 제외하고 다른 지역이 왜 반발합니까? 전부 오늘 일제히 다 반발합니다. 지역 언론들도 다 반발합니다. 강주 언론 빼놓고 전라북도 언론까지 반발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게 지금까지 자기가 해낸 일 중에서 가장 큰 국민적 성과, 역사적 성과다. 국민 알기로 우습게 하는 거죠. 직접 직할 담당관을 청와대에 두고 내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 끝까지 감시하겠다는 이야기죠. 대기업에서 자기 요구대로 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용, 최태원은 국가 영웅, 국민 영웅이고 이라고 하면서 두 사람에게 90도 인사를 갑자기 합니다. 자, 사진 보여드리죠. 90도 인사를 합니다. 자, 저기는 이재용 회장에게 90도 인사를 하니까 이재용 회장도 같이 이제 90도를 숙여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최태원 회장이 이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방향을 돌려서 최태원 회장에게 다시 90도, 일부러 더 숙이죠. 회장보다 더 숙입니다. 90도 더 밑으로 내려가도록. 그러니까 저 옆에 이재용 회장은 응급추춤. 이런 장면이 연출을 한 거죠. 그리고 계속 띄워주시면 됩니다. 양쪽에. 이 두 회장을 향해서 국가 영웅,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다. 그리고 두 사람하고 같이 이제 연단으로 올라가서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그 대한민국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는데 왜 모든 지역에서도 반발을 하느냐 말씀이죠. 강조 빼놓고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기업인 대표에서 이 두 분에게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 불러드리고 싶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증명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자발적으로 했다면서요. 근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안 들킬 수가 없는 거죠. 차례로 두 사람이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두 회장하고 손을 한번 잡아보자 해서 무슨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화이팅! 이렇게 온갖 퍼포먼스를 다 벌였는데, 강훈식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재명이 저렇게 90도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엎드려서 저를 큰절하겠다는 것을 가까스로 말렸다. 비서실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서 완전히 엎어져서 큰절하겠다는 것을 가까스로 말렸다. 기업인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큰절을 하고 싶다고 했다. 참모들이 가까스로 말려서 인사만 한 거다. 이제 말려서 저 정도 한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정부가 기업 팔을 비틀어서 투자를 강요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자들이 물으니까 강훈식이 기업 사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다. 기업이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었으면은 윤석열 정부 때 좀 열심히 아직 그랬었나라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정부 때는 기업 팔 비틀면 안 되니까 안 비튼 거죠. 무슨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기업 사정을 전혀 모른다. 기업이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팔을 비틀어서 시킨 거죠. 자, 그리고 이 기업이 이쪽 이재명 정권 얘기대로 자발적으로 강주로 간다고 다 결정을 했으면은 공교롭게도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자기들이 다 그 기술적 검토를 하고 내부 경영자들 회의도 하고 막 자료 검토하고 해서 간다고 판단을 했으면은 그것은 기업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국민의 영웅입니까? 어떻게 국가의 영웅이 되죠? 그냥 기업인이죠. 그 입지 선택을 경영 판단에 의해서 한 기업인이죠. 그리고 왜 저렇게 90도 아니면 완전히 큰 절을 하려고 합니까? 기업의 경영 판단에 의해서 강조로 가는 것이라면 내가 이렇게 이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들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도 이 지난 1월 달에 이미 강주 전남 의원들 단체장 모아놓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한 거 그대로 지금 지키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느냐. 제가 추미애 말씀드렸죠. 이제 경기도지사 당선인입니다. 서종욱의 보따리에 해서 추미애가 이제 경기도지사인데 평택, 경기도 안에 있는 평택 용인 거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제 발끈해서 그때 노무현 탄핵을 했다시피 다시 탄핵 주창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추미애가 오늘 저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반도체 속도전을 적극 환영한다. 이렇게 일단 발표를 합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용인 반도체 팹 조성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자, 용인 반도체 팹 조성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대한민국 반도체 초격차를 더욱 앞당길 중요한 결단이다. 속도전의 승패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달려있다. 그래서 뭐 경기도 계속 이 경기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글로벌 기업 그리고 수천 개의 소부장 기업이 집결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다. 그리고 이 심장이 더 힘차고 빠르게 뛸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자, 이렇게 추미애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용인에 짓고 있는 것을 앞당겨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앞당기겠다고 두 회장이. 자, 그런데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냐.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이 지금 6개의 공장을, 반도체 공장을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짓고 있는데 6개인데 완공되는 게 하나는 2031년입니다. 근데 나머지 5개는 2048년에 완공됩니다. 2048년. 이거를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7, 8년 앞당긴다고 해도 2040년, 7, 8년 앞당겨도 2040년이죠.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2045년 준공 예정이었던 용인 클러스터를 12년 앞당기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2년. 원래 2045년, 그러니까 12년이니까는 2033년에 완공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추미애는 이것만 가지고 그래 경기도 안에서 두 군데가 뭐 한 10년 이상 앞당겨지면 속도전이다. 그래서 이거 환영을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이 경기도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럼 그 이후에 경기도 게 다 완공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강조에서 이것을 짓기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정권 말대로 하면은 경기도 거 가져가는 게 아니야. 그 후를 대비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거의 뭐 33년 뭐 그 이후에 경기도가 완공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강조가 가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강훈식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남권 반도체, 또 천남권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강주, 전남, 그러면 또, 뭐, 그래서 그런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시점과 관련해서 이 정부 안에 완성시키는 것까지 목표로 도전하겠다. 이 정부 안에 4년, 끝까지 이 정권이 간다고 해도 4년 남았죠. 4년 안에 완성시키겠다. 그러면은 경기도의 용인권은 2033년이나 완공되고, 또 하나는 삼성권은 그 이후에 또 완공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강주 거 먼저 완공시키겠다. 그럼 결국 뺏어가는 거죠.
이게 한번 재하려면 지금까지 9년 이상이 걸렸는데 일본 구마모토가 2년 만에 반도체 공장이 새로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구마모토처럼 2년 안에 기반 공사를 다 충분히 마무리하고 기업들이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재명 임기 내에 완공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경기도코 가져가서 지금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 삼성과 그 SK 사업에 대해서 인허가를 잘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부지 같은 것도 잘 협조를 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부지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 것이 이게 볼모로 잡는 것이냐. 빨리 이거 그 강주 투자도 약속을 해야지 이거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정부가 나설 거야. 이렇게 볼모로 잡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아예 가져가 버리려고 인허가를 제대로 안 해주는 것이냐. 이 말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도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자, 궁금한 거는 그거죠. 과연 저 두 재벌 회장이 못해 참모들도 전문가들도 엄청나게 있고 수두룩하고 그리고 이미 다 검토를 다 했을 거고 그 클러스터 제2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대해서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용인 평택 용인 이쪽 지역인데 왜 저렇게까지 굴복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까? 굴복을 했을까는 이야기인데, 자, 굴복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